향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치마 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면서 그녀의 매끄러운 종아리가 드러났고 엉덩이를 살짝 들썩이며 걸레를 힘주어 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마루를 닦을 때마다 부드러운 허리선이 흔들렸고 숨결마저 묘하게 나긋해졌습니다. 걸레질하는 모습이 동작이 왠지 모르게 더디고도 유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혁은 갑자기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놀라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허리선,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느릿한 걸레질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흔들리는 동작까지. 하지만 그의 눈길은 다시 향심에게로 향했고 향심은 그 시선을 느끼며 배시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한양에 김연이라는 18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연희는 시골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서방은 병이 깊은 사람이었고 그녀는 혼례 첫날부터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연로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하여 연희는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어린 시절부터 양반과 규방에서 자라났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재산과 몸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인의 삶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혁. 어릴 때부터 한양장터에서 마기를 하며 자랐고 강인한 체력과 빠른 손재주로 유명했습니다. 장혁은 보통의 머슴들과 달리 똑똑하고 영리했으며 말수가 적지만 눈빛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장혁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유독 살갑게 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 향심이었습니다. 향심은 연희보다 한 살 아래였지만 어릴 때부터 그녀를 모시며 지냈고 연희가 과부가 된 이후에도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장혁이 들어왔을 때부터 향심은 그의 건장한 몸과 성실한 태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일을 해내는 그의 모습, 자신보다 훨씬 큰 물동이를 가뿐히 옮기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자신에게 던지는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향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어느 날 향심은 장혁이 바치를 마치고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물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장혁아, 너 참 힘이 좋구나. 저 큰 장작을 한 번에 쪼개는 사람은 처음 본다. 장혁은 웃으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 향심아, 너도 힘 좀 쓰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향심은 그의 농담에 활짝 웃으며 일부러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어찌 너처럼 힘이 좋겠느냐? 그런데 장혁아, 너는 장가갈 생각 없냐? 그 말에 장혁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장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혹시 마음에 둔 여인이라도 있는 게냐? 향심은 반쯤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지했습니다. 장혁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향심은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향심은 장혁을 더욱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심은 대청마루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부지런히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로 올라오는 장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심은 고개를 살짝 돌려 장혁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보고 있겠지? 향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치마 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면서 그녀의 매끄러운 종아리가 드러났고 엉덩이를 살짝 들썩이며 걸레를 힘주어 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마루를 닦을 때마다 부드러운 허리선이 흔들렸고 숨결마저 묘하게 나긋해졌습니다. 장혁은 마루를 지나치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미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장혁은 무심코 향심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걸레질하는 모습이 동작이 왠지 모르게 더디고도 유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혁은 갑자기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놀라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허리선,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느릿한 걸레질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흔들리는 동작까지. 나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그의 눈길은 다시 향심에게로 향했고 향심은 그 시선을 느끼며 배시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장혁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남겨졌습니다. 향심의 태도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장혁은 고된 하루를 보내고 홀로 방에 누웠습니다. 그날따라 땀이 많이 나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누워 있었고 낮에 들이킨 탁주의 기운이 올라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향심은 밤참으로 더운 보리밥과 된장국을 가져와 장혁을 불렀습니다. 장혁아, 밥은 먹고 자야 힘을 쓰지. 그러나 장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향심은 그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흔들렸고 장혁은 널브러진 채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단정한 모습과 달리 그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향심은 무심코 다가갔다가 그의 드러난 한쪽 어깨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향심은 잠시 머뭇거리다 장혁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습니다. 장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방 안에는 장혁의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향심은 조용히 그 곁에 앉으며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쿵쾅대며 두근거렸고 온몸에 열이 올라 얼굴이 뜨거워지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향심은 손끝으로 조심스레 가슴을 풀어헤쳐서 가슴으로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장혁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며 눈을 떴습니다. 향심은 깜짝 놀라 얼른 손을 거두려 했으나 장혁의 눈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향심아, 무슨 일이니? 향심은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장혁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혁의 목소리는 낮고 나른했습니다. 향심은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내어 속삭였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지쳐 보여서. 장혁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향심은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혁도 향심을 향한 감정이 묘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향심과 장혁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창 너머로 부드러운 달빛이 방 안을 감싸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비추고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격해지고 가슴이 뛰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퍼졌다. 향심은 조심스럽게 장혁의 얼굴을 쓰다듬고 장혁의 거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장혁은 향심을 살며시 끌어안았고 그녀는 그 품 안에서 편안히 안겨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서툴지만 솔직한 손길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그들의 몸짓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두 사람의 숨결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렇게 그들은 조용한 밤속에서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밤을 함께했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갔다. 어느 날 오후 장혁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 잠시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바람에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연희의 방 안이 보였다. 그는 얼떨결에 고개를 돌렸지만 순간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멈춰섰다. 방 안에는 연희가 나무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하얀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이 촛불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나른하고 평온해 보였다. 장혁은 당황해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내가 뭘 본 거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삼켰다. 그러나 이미 본 것을 지울 수는 없었다. 연희의 고운 자태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장혁은 연희를 마주할 때마다 어색하게 피하거나 시선을 돌리곤 했다. 연희는 그런 장혁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장혁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슴속에서 두 여인 사이에 흔들리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새벽녘 연희는 잠에서 깨어 마실 물을 들어 나왔다. 그러나 마당을 지나던 중 장혁의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용히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조용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고 촛불 아래 엉켜있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연희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장혁과 향심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장혁의 손이 향심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향심은 그의 품 안에 깊숙이 안겨 있었다.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두 사람은 서툴지만 서로를 아끼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뭔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했다. 장혁과 향심이 함께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왔고 심장은 터지듯 뛰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그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미 본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질투인지 아니면 억눌러왔던 본능인지 연희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마음이 복잡했다. 장혁을 향한 묘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어느 날 연희는 향심을 장에 보낸 뒤 몸이 좋지 않다며 장혁을 불렀다. 장혁아, 물 한 대야 떠와 주겠느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 장혁은 마당에서 물을 떠와 연희의 안방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연희는 속옷 하나만 걸친 채 창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홍조가 감돌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어디에 둘까요, 마님? 장혁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해 물대야를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연희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이마에 물수건 좀 올려주겠느냐? 머리에 열이 많아서 그러네. 장혁은 어쩔 수 없이 물에 적신 수건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 순간 연희는 장혁의 손목을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가까이 있어 주겠느냐?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장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강렬한 감정을 읽었다. 연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팔에 닿았고 장혁은 순간 얼어붙었다. 장혁아, 내 손이 참 따뜻하구나. 연희는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손을 가슴께로 이끌었다. 장혁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고 촛불 아래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농염하게 빛났다. 장혁은 갈등했으나 연희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몸을 기대며 장혁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주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그녀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장혁은 그녀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니 오히려 그녀의 온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결국 그는 연희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그 순간 연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장혁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오늘 밤만이라도. 그 말에 장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서로를 향한 열기가 피어나며 연희와 장혁은 한순간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장혁은 연희와 향심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일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향심이 품에서 위안을 찾았고 간간히 밤이 깊어지면 연희가 그를 부르며 달빛 아래 사랑을 속삭였다. 그는 향심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지만 연희의 품에서도 도망칠 수 없는 열정을 느꼈다. 낮에는 향심과 함께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연희의 부름을 받으며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서로 다른 두 여인에게서 위로와 열정을 동시에 느끼며 장혁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장혁은 연희와 향심, 두 여인의 방을 오가며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북면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조정은 급히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장혁도 군에 소집되었고 그는 전쟁터로 향했다. 전장은 피비린내와 포성으로 가득했다. 서북면의 반란군은 강력했고 그들의 기세는 날로 거세졌다. 조정에서 보낸 군대는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이 많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장혁은 처음에는 일개 장졸로서 배치되었으나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함과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빠르게 장수들의 눈에 들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장혁은 창을 움켜쥐고 선봉에 섰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속에서도 그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반란군의 기병이 돌진해 오자 장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을 들어 적장의 가슴을 꿰뚫었다. 단 한 번의 돌격으로 적의 대열이 무너졌고 그는 이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며칠 후 반란군의 본진을 급습하는 작전이 수립되었다. 밤하늘은 붉은 불길로 물들었고 사방에서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혁은 혼자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 반란군의 진영 깊숙이 침투했다. 그는 적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순식간에 몇 명의 병사를 쓰러뜨렸고 적장과 마주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 속에서 장혁과 적장은 날카로운 검을 맞대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싸움에서 장혁은 빠른 판단력과 힘으로 적장을 제압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적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이를 본 반란군은 사기가 무너져 혼란에 빠졌다. 장혁이 적장의 목을 베어들고 성벽 위로 올라오자 조정군은 환호하며 그를 전장의 영웅으로 추켜 세웠다. 그의 용맹함은 조정에도 알려졌고 그는 특별히 종사관을 하사받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조정에서 인정받은 전장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연희와 향심은 각기 다른 감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연희는 그의 관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향심은 그를 보고 안도하며 눈물을 훔쳤다. 장혁은 머슴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희와 향심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여인 모두 그를 사랑했고 장혁 또한 두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여인을 번갈아 만나며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해졌다. 연희는 장혁과의 사랑을 더욱 깊이 원했지만 향심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향심 또한 장혁을 향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향심은 장혁을 찾아 그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창호 너머로 비치는 등불 아래 연희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연희가 있었다. 그녀는 장혁과 마주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연희의 눈빛은 애틋했고 장혁은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향심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뒷걸음질 친 향심은 서둘러 장혁의 집을 떠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랑했건만 그는 결국 연희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며칠 후 향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장혁을 찾아가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장혁, 내게 솔직히 말해줘.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도대체 나라는 여자는 무엇이야? 나는 늘 기다렸어. 그대가 돌아오기를, 나를 보아주기를. 하지만 결국 마님 곁으로 돌아갈 것이었다면 나를 왜 이렇게 희망 고문한 것이여? 장혁은 놀란 얼굴로 향심을 바라보았다. 향심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모릅니다. 향심은 그의 말을 끊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대는 마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듯 대했던 것이지 않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연희 마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견딜 거라 생각했어? 장혁은 입술을 앙다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두 여인을 모두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 향심이 느낄 배신감과 슬픔을 부정할 수 없었다. 향심은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장혁이 곁을 지킬 수 없어. 그대가 원하는 것이 연희 마님이라면 나는 떠날 거야. 그녀의 말에 장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향심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향심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혁을 바라보았다. 한 번만 대답해줘. 내가 그대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첫 번째였던 적이 있어? 장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향심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장혁은 작은 벼슬을 하사바다 관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의 강인한 체격과 올곧은 성품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수비대장은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장혁종사관, 자네처럼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내를 사위로 삼고 싶네. 수비대장이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이 아직 혼처를 찾지 못했는데 자네라면 어찌 생각하겠나? 장혁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비대장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더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말하게나. 그날 이후 장혁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연희와 향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장혁이 머물던 연희의 집에서 연희와 향심은 서로를 의식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겉으로라도 평온을 유지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여인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장혁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장혁을 바라보았다. 장혁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장혁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연희마님, 무슨 말인가요? 연희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왜 향심을 떼어놓지 않는 것이야? 너는 향심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향심이는 내 여종이야. 그것만은 안 돼. 향심이는 너의 첩으로 남을 생각이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장혁은 한숨을 쉬었다. 연희마님, 내 마음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향심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 걸 어떻게 내가 향심이를 연희보다 먼저 사랑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러자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내 남편이 나만을 바라보길 원해. 향심이 계속 우리 사이에 머문다면 나는 너를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것 아니잖아. 장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연희는 그의 침묵을 답이라 여긴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향심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 나는 너를 함께 공유할 생각 전혀 없어. 그날 밤 향심도 장혁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장혁, 나를 사랑하다고 했잖아. 그럼 왜 나를 마님과 같은 위치에 두려 하는 거냐고? 나는 한 번도 마님보다 먼저였던 적이 없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를 선택해 주어야 해. 장혁 씨를 먼저 사랑한 것도 나인데. 장혁은 곤혹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향심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연희마님도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너도 그걸 알지 않느냐? 향심은 울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쟁터에서도 제가 그대를 기다렸어요. 돌아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언제나 마님의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하나요? 왜 항상 제가 뒤로 밀려나야 하는 거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의 첫 번째야 되고 싶어요. 장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향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대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은 견딜 수 없어요. 저를 원하신다면 오로지 저만을 바라봐 주세요. 두 여인의 격한 이야기 속에서 장혁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다. 결국 그는 다시 두 여인을 불러 함께 앉았다. 당신들 둘 모두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둘 모두를 곁에 두고 싶다. 하지만 이 갈등이 계속된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나는 당신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나 또한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연희와 향심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잃게 된다는 말인가? 장혁은 단호했다. 맞아요. 나는 당신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함께할 수 없다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향심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장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잃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연희 또한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연희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방법밖에 없겠지. 향심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하는 것이 장혁을 놓치지 않는 길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장혁은 연희와 혼례를 올리고 향심을 첩으로 맞아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수많은 갈등과 눈물 끝에 이루어진 이 결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들은 각자의 사랑을 지켜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